사실 미국과의 이 통상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한독수 대행이 현장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남을 오가고 있습니다. 울산 방문을 했고요. 착한 가격 돈가스 식당도 찾았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따뜻한 한끼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뚱뚱이 아저씨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15년 동안 어려운 애들한테 따뜻한 그런 한끼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도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독수 대행이 이 울산에 방문을 했고요. 지난번에는 광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행보 뒤에 이른바 이 착한 식당, 착한 식당들. 이 광주에 이 식재료를 전달하고 손편지를 전달했던 곳도 착한 가격으로 정말 십수년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밥 한 끼를 제공했던 식당에 마음을 전달했고, 이번에도 한 돈가스 집을 찾았는데요. 이곳이 착한 가격 업소다. 전주혜 의원님, 이런 착한 식당, 제가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 했을 때 착한 식당을 또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한대행은 착한 가격 식당에 관심이 많다. 이건 좀 분명히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이 맛집인 것 같아요. 일단 맛집이다. 예,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울산의 맛집으로 소문난 데고요. 저 식당 아저씨를 사람들이 바삭바삭한 돈가스. 뚠뚠이 아저씨 예. 뭐 이렇게 부르기도 그리고 한다던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제 돈가스로 유명한 집이고 좋은 식재료를 이제 쓰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의미에서 착한 식당, 또 착한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대행의 지금 행보가 15일에는 이제 광주를 찾아갔고 광주의 기아자동차 공장을 찾아가서 또 둘러보고 그리고 또 천원 백반식당이라는 또 착한 식당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손편지도 전해주고 네. 그리고 또 식재료도 좀 제공을 했다. 뭐 이러한 미담 사례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어서 어제는 울산에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를 또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가장 화두인 그 한미 간의 이런 그 조선업 협력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현재 중공업의 그 뭐 정약용 함 뭐 이런 이제 함을 이제 둘러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울산의 맛집인 이 뚠뚠이 식당을 좀 찾아가서 그래서 그렇군요. 행보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저기가 이제 그 결식 아동들한테 네. 저 사장님이 뚠뚠이 사장님이 계속 이제 식사를 제공해 왔던 네. 미담이 있는 식당이랑 공통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이것이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냐, 네네. 뭐 아니면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한독수 권한대행 차출론, 네. 뭐 이런 것이 또 핫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런 면에서 또 뭐 울산을 갔을 때도 또 뭐 나오면 또 찍어 드릴게요. 뭐 지지합니다. 뭐 이런 또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보, 지금 그 한미 관세 좀 그 협상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권한 대행으로서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또 대권 행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네. 없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제가 이게 오랫동안 국회 출입했잖아요. 국회 출입할 때 우리 홍 대표님도 제가 여러 번 뵙고 선거도 많이 취재했었는데 이 통상무역 현장, 산업 현장에 방문하는 것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통시장이에요, 둘 다. 광주에 있는 그 착한 식당도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 요 돈가스 집도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건 이 심상치 않다. 그 두 번째, 스토리가 있는 식당들을 찾았잖아요. 앞선 그 천원 식당도 돌아가신 이 어머님 때부터 1,000원에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요 돈가스 식당 같은 경우도 15년째 결식 아동들을 돕던 이 스토리가 있는, 미담이 있는 그런 착한 식당이 전통시장에 있는데 또 찾아갔다. 요거는 이 대권 행보 아닙니까?
일단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네. 어떻게 보면 과도기전 정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미국과 통상 정제 아닙니까? 네. 관세 전쟁이에요. 관세 전쟁에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는 자동차 같지 않습니까? 네. 울산은 조선소예요. 조선소.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조선이 엄청 발달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콜을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징적 의미로 가는 거죠. 근데 갔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그냥 통상 관세와 관련된 것만 방문하지 않고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전통시장.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할 때 제일 자주 찾는 곳이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전통시장인데 그 전통시장 안에서 예. 또 착한 식당. 근데 뭐 일반적인 착한 식당이 아니죠. 예. 결식아동도 덥고요. 그다음에 어렵게 이제 식사하지 못하는 분에게 1,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당. 네. 이런 곳을 반드시 방문하고 손편지 쓰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권한대행 하기 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선에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뭐 초밥 먹고 회 먹고 하면 대권주자 행보가 아닌데 그렇죠. 백반 먹고 돈가스 먹었다는 건 백반하고 돈가스는 너무 백반과 돈가스다. 이거는 대권주자 행보다. 근데 여기서 좀 사장님 스시 2인분이요? 이거 아니잖아요. 대권주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네. 않을 수 있는 경우 이제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큰 이유가 네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주관식으로 다음 대선 주자 누가 적합하냐 할 때 2%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단번에 지금 다자구도에서 보수층에서 1위고 예. 그다음에 전체 할 때 이재명 대표 전 대표 다음으로 2위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또 3자구도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 전 대표, 그다음에 한덕수 원안대행, 이준석 의원. 근데 여기서 거의 오차범위 내는데 딱 근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이제 손세를 쳤었는데 구체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않잖아요. 않죠. 그러면 현재의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라는 한 축,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는 한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남아있는 게 한 축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한 축이 너무 강하니까 이 축도 아니고 저 축도 아니고 제3의 축으로서 너무나 정치적으로 정쟁 많이 하고 입법 폭파하고 상대방 공격하고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좀 대한민국을 좀 편안하게 네. 국민들을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더군다나 지금 경제 위기, 관세, 통상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너무 정치 색깔, 이념 색깔이 짙하지 않고 그런 지도자를 국민들은 갈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그 국민의 마음을 긁어줄 수 있는, 달래줄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많이 파고들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관직 생활을 한 50년 한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그런 공격을 하죠. 윤 전 대통령 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밑에서 국무총리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나온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지만 관료를 한 거예요. 관료. 국정운영에 참가를 한 거지 이념적으로 내란에 동조했다든가 어느 한쪽 좌우 이념에 대해서 이제까지 색깔을 내면서 동조한 사람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대한민국을 이끌 사람이 누구이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완벽한 이 대권주자 행보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오늘 나오시고 뭐 선거 여러 번 잘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저게 이제 완벽한 대권주자 행보로 가려면 전통시장에 가서 반찬 가게에 가서 여자 사장님이 조물조물 만들어주신 반찬을 사장님이 손으로 먹여주는 거를 먹어야 그리고 현금 내고 반찬 봉지 사고 꽈배기 먹어야 완벽한 대권주자 행보잖아요. 그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네. 과거에 손편지도 썼고요. 제가 그렇군요. 알기에는 그렇군요.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가고, 그다음에 예컨대 지금 그 광주하고 울산에서 간 곳이 조선산업하고 그 자동차 공장이잖아요. 국내 제조업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기간 산업이라면 두 가지죠.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고, 기간 산업이다. 예, 고용 효과가 크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통상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좀 전면에 있는 기업이고,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그 권한대행, 또 권한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무장관이나 총리로서는 가야 되는 곳이고, 또 가면 이 전통시장 갑니다. 안 네. 갔던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 특히 이번에 간 곳이 착한 식당을 간 건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 아니겠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자영업자 중 그 민생 분야에선 자영업자, 특히 식당이나 이런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장인들은 인상된 식자재 그 때문에 점심값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곳에 가는 것은 일상적인데, 다만 그렇군요. 시국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이건 뭐 다른 거 아닌가? 혹시 무슨 다른 뜻이 아닐까? 뭐 그건 이 본인의 마음은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만 알겠는데요. 그렇죠. 저거를 아직까지는 뭐 대권 행보다 이렇게 네. 단정짓긴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왜냐면 반찬 가게를 안 갔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떤 정치인의 행보라기보단 네. 그야말로 그냥 행정 관료로서 권한대행으로서 행보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여러 보수층의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거에 고건 전 총리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반기문 사무총장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민주당이 기대했고, 한 번은 또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그 기대를 했었는데 다 잘 안 됐죠. 왜냐하면 비유를 하면 운동선수 중에서 축구 선수의 근육이 다르고 야구 선수의 근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정치하겠다고 들어선다면 상당한 시련을 겪어야 되고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 측면에서는 뭐 아직은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열릴 겁니다. 네. 상당히 제가 이제 예리하게 분석한 지점. 그러니까 대권 행보로도 볼 수 있는 지점. 전통시장을 갔다, 스토리 있는 식당을 갔다. 근데 대권 행보로 완벽히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반찬 가게를 안 갔다, 꽈배기를 안 샀다.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 한덕수 대행이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론조사 바로 볼까요? 네. 자,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죠. 29.6이에요. 단번에 한덕수 대행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을 제쳤습니다. 놀라운 상승세입니다. 여론조사에 이름이 들어간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며칠 만에 범보수 대권 주자들 중에 1위 29.6 한덕수, 21.5 김문수, 14.1 한동훈, 홍준표 10.9 나경원 7.0 5% 이상만 표기했습니다. 나머지는 5% 미만이란 뜻이죠. 자, 이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봅니다. 그러면 더 올라갑니다. 한덕수 대행은 31.9입니다. 앞자리가 다른 후보들과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덕수 대행은 31.9의 지지율,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김문수 22.8, 한동훈 15.0, 홍준표 11.9, 나경원 7.4입니다. 자, 다른 여론조사 잠시 후에 보고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분석해보죠. 정책 부의장 나오셨잖아요, 정책 부의장님. 이 정책이적으로 봤을 때 지지율 약진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후보들이 맥이 빠질 것 같아요. 맥이 일단, 빠진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은 일단 뭐 1차 경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은 치열하게 이제 경선을 시작한 상황인데 네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이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나와라 이런 얘기, 뭐 54명이 연판장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지지율까지 치고 올라와 버리면 사실상 국민들이 느낄 때,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느낄 때, 우리가 지금 지지율 그래프를 지금 회색, 한덕수 권한대행 회색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빨간색으로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우리는 지금 뭐하러 지금 이 경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마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밥성을 차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는 거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이런 기분이 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에서 아직 그 반찬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반찬. 예, 반찬을 먹지 않았고 꽈배기를 먹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한 지점. 그것 때문에 아직 그 대권 행보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전 대권 행보 대놓고 대권 행보 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대권 행보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사실 저기 그 시장에 가고 공장에 갈 때 어제가 뭐였습니까? 대정부 질문하는 날이거든요. 대정부 질문은 결석하고 대정부 질문은 그 2, 4, 6 임시회 1년에 몇 번 안 하는 겁니다. 그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 300명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그걸 통해서 국정 운영하겠다고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중요한 대정부 질문을 지금 결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연속으로 지금 며칠 연속으로 지금 결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정부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관세협상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권한대행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해 왔잖아요. 관세협상 한덕수 권한대행 단독으로 해도 됩니까? 지금 야당이건 여당이건 뭐 지금 국회의원 300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공장 가가지고 그리고 백반집 가서 돈가스집 가가지고 본인의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국무총리 월급을 받으면서 왜 대권 행보하고 있습니까? 대권 행보할 거면 국무총리 내려놓고 당당히 나가서 하십시오. 저는 제 입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입 빌려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할 때 이런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은 주변의 뭐 추천, 뭐 주변의 이런 부추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거쳐서 나와야지. 그리고 본인의 결단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본인의 부추김이나 간보다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제까지 간보실 겁니까? 정말 대권 행보하고 싶고 나오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국무총리 자리 내려놓고 그래야 저희는 국무총리가 아닌 그다음 뭐 권한대행이 누군가 또 나와가지고 관세협상이든 뭐든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 받아내고 그걸 받아치는 그런 모습 보고 싶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대권 행보할 거면은 지금 자리 내려놓으시라는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성치훈 정책부장이 볼 때는 이건 현저한 대권 행보다. 반찬 가게를 안 갔지만 대권 행보를 볼 수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홍표 대표께서는 전 대권 행보가 아니라 통상적인 이 경제부총리로서 그 국무총리로서도 가능한 행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근데 저는 네. 이제 오늘 전주혜 의원님. 예, 보수 적합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게 뭐냐면 여론조사 지지율 다시 한번 네. 보시죠. 네. 근데 뭐냐면 이제 그 반 이재명 정서가 굉장히 국민적으로 굉장히 강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그 대선 주자가 있고 또 지지도나 뭐 인지도가 뭐 다른 뭐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훨씬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정하지 못했던 무당층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예,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가 170석이 넘는 그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협치의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줄탄핵, 명분 없는 줄탄핵, 그리고 또 일방적인 예산 삭감. 사실 근데 이러한 것도 이러한 그 계엄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사실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헌법재판소가 점잖게 기재를 했죠. 그것을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또 정말 대통령 권력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또 국민들의 이런 반감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상황에서 좀 무색무취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각이 될 수밖에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분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좀 떨어져 있는 네. 그런 분일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한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도 예.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이건 이제 국민의 그 부름을 받으면 저는 나오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이 불러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국민이 부르면 그거는 당연히 소명이기 때문에 나오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런 그 지지도의
지금 급격한 그런 급상승은 뭐 이것은 국민의 힘이 불러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국민이 불러서 나오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이런 지지율 추이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 지지율 추이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분석이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조금 전 대선 3자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지정당 없다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무당층을 대상으로 대선 3자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는데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32.9%, 한덕수 대행을 30.4%, 이준석 의원은 9.8%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와 기타 잘 모름은 26.9%. 아직 더 이 후보들에게 유입될 무당층 표심은 남아있다는 건데 앞서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이 언급한 결과가 이 조사인데요. 지금 이 조사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앞자리가 같고요.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 양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존에 사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이 견줄 만한 지지율이 나왔던 후보는 없었는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여론조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고 저 여론조사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권 주자로서 행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민주당 패널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는데 네. 트럼프의 표현을 빌리면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였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왜 먹여주고 뭐 그런 거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거 대권주의 행보 아니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건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는 아주 진부한 모습이에요. 반짝하게 가는 거야? 그렇죠. 이제까지 국민들은 그런 거에 속아왔거든요. 그거 좋은데. 그런데 그게 네. 평소에 가가지고 하면 평소에. 진정성이 있죠. 네네. 근데 뭐 선거만 있으면 서문시장 가고 어디 가고 해가지고 입에다 먹여주고 네. 뭐 거기서 뭐 검은 비닐 봉지에 사오고 이제 그런 행태 자체가 반찬가게 전집 이렇게 많이 그렇죠. 가는데. 근데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전통시장 가가지고 먹여주고 뭘 사왔다? 제가 볼 때 지지도 안 오를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료 출신이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거 하나 문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여론조사의 문제인데 3자 가상 대결 결과. 지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것은 뭐 대선 판도보다도 국민의힘의 경선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 빅텐트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자,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경선에 나간 사람들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경선 후보 등록하고 네. 대선 행보를 해라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견제구를 날렸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서 그만 하다고 하면 그 말이 명분이 있죠. 근데 여론조사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나와버리면 네. 경선 후보들이 이제 물론 경선도 끝났지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 저는 첫 번째 그렇게 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빅텐트 단일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여론조사를 앞서가면 그건 국민의 후보에서 누가 경선에서 1등이 됐다 하더라도 빅텐트랄지 단일화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여론조사가 계속 지속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일을 할지 빅텐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 아닙니까? 마음 예.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여론조사가 올라가면 본인의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렇게 지지도가 올라간 거에 대해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시대적 소명이나 사명으로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모셨던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까지 오랫동안 봐왔던 이재명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그 두 축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걸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는 네.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뭐 대선 출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성부의장님하고 김광삼 변호사 말씀 듣다 보니까
반찬 가게를 안 가긴 했지만 그 영상 중에 보면 애기 볼을 아이고 예뻐 하면서 이렇게 볼을 만져준 장면이 있거든요. 아, 섬세도 하시네. 그건 사실은 요 정치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대권 주자 행보거든요. 혹시 영상이 찾을 수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예뻐하면서 그냥 말로 겸잡게 예뻐가 아니라 이 격하게 볼을 여러 번 아기를 되게 예뻐해 주시는 저 모습 보였다. 아, 저 장면은 보통의 어떤 대권 주자들의 행보로 보인다라는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해석 그 문법도 있긴 한데 이 장면 뒤에 이제 아마 저 나올 겁니다. 이제 아기를 발견하고 아기를 굉장히 예뻐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자 이렇게요. 볼을 굉장히 많이 터치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표님께 드릴 만한 질문은 아닌데 요 질문하고 그러면은 아까 그 삼자 가상 대결 네. 분석까지 좀 같이 해주시죠. 뭐 아마 통상 저 현장의 부분은 대부분 아마 연출된 걸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사전에 권한대행 행사이기 때문에 네. 오는 분들, 그러니까 그 경호원들, 경호처가 발동을 그렇군요.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오지 않고 신분이 다 확인됐고 네네. 또 가기 전에 그 일정의 동선에 대한 상황 설명을 그 저 실무자가 다 합니다. 그렇군요. 가면 어디를 들리고 또 어떤 분이 오고 어떤 분하고 악수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관료들한테는 아주 시나리오가 잘 짜여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도 약간의 일탈들이 있어요. 일탈들이 있죠. 시킨 대로 안 하고.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발 행동이 있는데 또 경호처가 관리하지 않고 그러나 권한대행만 해도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관리해서 저기 오신 분들은 다 일정의 그 짜여진 동선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연출돼 있고 어떤 자상한 할아버지 이미지 뭐 이런 걸 연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게 저게 뭐 대통령의 행보인지 그냥 관료로서의 행보인지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다만 지금 언론에서는 훨씬 더 대통령의 행보로서 보고 싶어하는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의 일각의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는 아까 이제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가 일종의 자칫하면 국민의힘과 그 보수층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당층을 갖고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현재 무당층 또는 중도층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의 상당수가 제가 보기에는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보면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층 그 지지자들은 결집이 다 돼 있어요. 결집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전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넣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빠져야 돼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리얼미터든 갤럽이든 여러 조사를 보면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좀 잘 나온다는 게 한 다른 후보보다 1~2% 좀 더 나오는 조사만 나왔지 거기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붙었거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보면 탄핵이 인용된 전후를 해서 특히 그리고 본인의 그 공직선거법 2심의 재판이 무죄로 나오면서 기존의 비판을 받았던 박스권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 대결에서는 거의 40% 육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자 대결에서는 50%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론조사 우리가 과거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 정도는 박스권을 더 벗어난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유의미한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보이려면 이재명 대표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45% 전후로 끌어내려야 되고요. 본인의 지지율이 35% 이상을 넘게 나와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존의 그 자기 지지층 내에서의 우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층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주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기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제일 타격을 누가 받느냐? 김문수 후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가라앉는 경우고 그 한동훈 후보는 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초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소위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또는 플러스 호남. 그걸 중수청이라고 하는군요. 예, 이 중수청이나 호남권의 지지,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의 지지율이 높으냐? 호남 지지율 보면 다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나 또는 김문수 후보나 여기하고 별 차이가 없는 호남의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는 것처럼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가 앞서 이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졌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성춘 부의장님, 예. 아까 볼 만져주시는 걸 캐치를 했는데 애기볼 예. 예리했습니까? 저는 또 다른 거 하나 캐치를 했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땡땡땡 돈가스 사장님 거기 가서 네네. 사장님을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안아줬다. 예, 굳이 거기서 나 그건 못 봤는데. 네, 영상 보면 사장님을 굳이 안아줍니다. 아주 네. 어색한 포즈로 안아주는데 예. 그냥 돈가스 집 가서 그 사장님 거기 착한 가게니까 방문하는 거면 관료로서 갈 수 있죠. 근데 하지만 거기서 안 그런 왔다는 스킨십을 건- 했다는 건 저는 분명히 이건 대권하고 사진 찍히는 걸 의식한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안 왔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안을 겁니다. 곧. 지금 계산하고 있고요. 그렇죠. 요 장면 뒤에 이제 예, 앉는다. 앉는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예리한데요? 근데 예리한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후보로 지금 나중에 이렇게 나올 명분이 생기려면은 저 않습니다. 예. 그러네요. 허그. 좀 어색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2002년 그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모델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지지율을 보면은 삼자 대결, 그러니까 이회창이라는 굳건한 강건한 후보가 있었고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뽑힌 노무현 후보가 있었고 삼자 대결에서도 그 1위인 이회창 후보를 정몽준 후보가 거의 따라잡았어요. 네. 그리고 노무현 후보보다도 훨씬 많은 지지율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완전 부동의 1위였던 이회창을 누리려면 정몽준과 노무현이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무소속인 정몽준과 정당에서 뽑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달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대선 후보 경선을 좀 일찌감치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초에 이미 노무현 후보가 후보로 선출이 됐고 그런 다음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러면서 또 월드컵 때문에 정몽준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다 겹쳐졌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에서도 어쩔 수 없구나 단일화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후보를 뽑았지만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로 지금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압도적 지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32.9대 30대 그거는 무당층 대상으로만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전체 국민으로 한 대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압도적 지지가 전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과정에 자꾸 무소속 후보를 띄워주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을 이야기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저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서는 일부는 분명 우리는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해? 자기감이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전 거부감이 생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한대행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또 한번 듭니다.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이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다.